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뉴욕도 요즘은 좀 덥습니다. 온도가 뭐 80도 이상 올라가니까요. 그래도 뭐, 일단 좀 리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뉴욕에 관광객들이 뭐 없어서 그런지, 아직은 조용한 편입니다. 네, 제가 어떤 사람 차이나타운 다녀온 그 사진을 봤는데, 아직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나오진 않는데, 출근은 뭐 거의 100%다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퇴근은. 그래서 오늘은 뉴욕에 들렸을 때, 꼭 가야 하는 25군데, 조금 생소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뭐 이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빨리빨리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제가 뉴요커만 아는 특별한 장소 10곳 동영상을 올리면서 약속을 했었죠. 다음번에는 뉴요커들이 아니고 관광객들이었을 때 들려야 되는 25곳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그것을 오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각 트래블 사이트에서 올린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등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는 내가 뭘 좋아하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가봐야 하는 건 모마, 뮤지엄 오브 모던 아트, 현대미술관이죠.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 뭐 3대, 5대 뭐 이런 거 뽑는 거 조금 너무 자기적인 것 같은데 그만큼 컬렉션이 좋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특히 21세기 현대미술에서는 뭐 거의 독보적인 것이죠. 요새 뭐 다른 나라 현대미술관에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작품을 모으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유명한 거는 아무래도 아비뇽의 여인들, 피카소가 그린 피카소의 뭐 3대 걸작 중에 하나다. 그 작품이 되겠죠. 다음에 브라이언 팍입니다. 브라이언 팍은 뭐 센트럴 파크처럼 큰 팍은 아니고 그냥 뉴욕 중심가에 있는 조그만 파크인데 여기는 뭐 유명한 게 많죠. 무슨 각종 소규모 공연도 많이 열리기도 하고 겨울에는 여기 스케이트 링크로 변하고 여름에는 여기 이제 저녁에 공짜로 공원에서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분위기, 여기는 낮에 보통 때도 아주 그냥 굉장히 젊은 데죠. 그러니까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기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격이 없이 앉아서 뭐, 먹을 거 먹고 떠들 거 떠들고, 누웠다 앉았다 어떤 걸 해도 되고요. 그래서 브라이언트 팍은 뉴욕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스테튼 아일랜드 페리가 올랐는데 스테튼 아일랜드 페리는 뭐 뉴욕에 오는 사람은 당연히 뭐 한 번씩 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 공짜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리고 이 페리 보트가 엄청 큽니다. 과거에는 여기 차를 싣고 왔다 갔다 하던 것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차는 안전상 이유로 못 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대신 한꺼번에 7만 명이 하루에 탈 수 있는데, 이 배에는 글쎄, 한 2천 명? 그렇게 한꺼번에 탈 수 있어서, 하여간, 관광사들이, 자기네 여행객들 여기 데리고 가서 한번 또 배 태워주고 건너오고 그러는데 공짜니까, 뉴욕에 오는 모든 단체 관광객은 여기로 옵니다. 그래서, 물론 일반 사람들도 그 시간을 좀 피해가지고 조금 이른 시간이나 조금 늦은 시간에 가면 한적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호, 뭐 전 세계 어디 가도 요새 소호가 있더라고요. 소호는 South of Houston Street를 줄임말입니다. 하우스턴 스트리트는 맨하탄의 로어 맨하탄 쪽에 있는 큰 길인데 그 길의 남쪽으로 쭉 뻗은 길인데, 소호에는 일단 옷가게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아주 힙한 옷들을 산다든가 그런 것 그리고 또 뭐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소호 가죠. 그래서 소호에 반대되는 개념이 노호입니다. North of Houston Street. 그래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죠. 다음은 Meatpacking Street입니다. Meatpacking District라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여기 고기 포장하는 곳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고기, 돼지고기. 근데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래된 건물들 이런 것들이 음식점과 뭐 나이트클럽 이런 걸로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그 밤문화를 즐기기에 좋은 곳이죠. 또 아주 유명한 셰프들이 자기 그 레스토랑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또 여기 뭐 사진에 보는 바와 같이 그 무명 뮤지션들이 나와서 뭐 항상 연주를 하기도 하고 또 춤꾼들이 나와서 춤도 추고 그러는 곳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기에 좋은 곳 그것이 바로 Meatpacking District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고겐하임 뮤지엄이죠. 고겐하임 뮤지엄은 전 세계 5개가 있죠. 각 도시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고겐하임 뮤지엄인데 그 중에 가장 뭐랄까 미술과 건축에 특화된 그 뮤지엄 우리가 흔히 여기 달팽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양이 달팽이 모양이죠. 달팽이 뉴요커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그 고겐하임 뮤지엄에 가면 뭐 정말 신기한 그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 뭐 건축에 좀 흥미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꼭 가야 되는 곳이고 일반 사람들도 가도 그 20세기 그 미술가들 샤갈, 뭐 칸딘스키, 피카소나 반 고호 뭐 이런 사람들 작품들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바로 근처에 뭐 현대미술관도 있고 여기 길이 뮤지엄 마일이거든요. 1마일에 거쳐서 각종 뮤지엄이 쫙 있는데 뭐 뉴욕에 오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죠. 과거 교과서에서 보던 그런 그림들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태리가 떠오르는데 이게 eat 먹는다 하고 이탈리 이탈리아 그 말을 합친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이 상표기는 하지만 뉴욕에는 리틀 이태리도 있고 왜 갱스터 오브 뉴욕 뭐 그런 거 보면 초기 뉴욕의 이민자들 중에 그 마피아를 비롯한 이태리 이민자들이 많았죠. 보스턴 그쪽은 영국 계통인데 비해서 뉴욕은 사실 굉장히 짬뽕입니다. 뉴욕이 되기 전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이었죠. 그래서 네덜란드 식민지였죠.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여긴 유럽 각지에서 온 사람들 아일리시도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보스턴하고 뉴욕은 완전히 다른 나라처럼 다릅니다. 근데 이제 특히 그 이태리안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그 이태리 하층민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먹을 거 이런 거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뉴욕은 이탈리안 음식이 이탈리보다 더 맛있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태리 가면 그 피자를 파는데 레스토랑에서 뉴욕 피자 시키면 고급 피자로 해갖고 더 비쌉니다. 그런 재밌는 사실이죠. 다음은 카네기 홀인데 카네기 홀에 가서 공연을 하나 보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카네기 홀은 보통 음악 공연을 많이 하는데 가끔 뭐 운이 잘 맞으면 여기서 무슨 KBS 교향악단 그런 거는 무료로 합니다. 돈 받으면 워낙 뉴욕은 그 문화적 경쟁이 심하니까 저도 뭐 무료로 할 때 가서 보기도 했는데 딴 때도 뭐 항상 무슨 공연이 열리고 그렇고 세계적인 교향악단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하는데 홀 자체는 그렇게 뭐 세계적으로 크거나 뭐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오히려 좀 작달까? 그런데도 그 음악 그 수준이 높고 그 음향 그 효과가 참 뛰어나기 때문에
한 번쯤 가서 연주를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25불짜리 티켓도 있고 뭐 어떤 날은 공짜로 하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는 뭐 수많은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고 아주 그 멋있는 정말 뉴욕다운 분위기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뭐 공부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책을 찾아보는 곳이고 그 자료가 뭐 수없이 많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줄을 설 필요도 없고 그냥 들어가서 뭐 자기 책을 보든가 아니면 뭐 관광 계획을 짜든가 그러고 또 뭐 주변 사람들 뭘 하고 있나 살펴보는 것도 재밌죠. 그래서 1년에 뭐 17만 명이 이용하는 1700만 명이 이용하는 그런 도서관이니까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그 입구가 밖에서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 입구도 참 멋있죠. 그 다음에 거버너스 아일랜드인데, 거버너스 아일랜드는 그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곳인데 그 자유의 신상이 있는 앨리스 아일랜드와는 달리 여기는 시즈널리 열리는, 그래서 그 여름에만 보통 봄, 가을에는 주말에만 열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중교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무료로 운행되는 페리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페리보트가 오후에는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은 공짜고. 과거에는 여기가 그 미국 군인들이 거주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에서 미국 기지들이 철수하고 지금은 한 곳만 남았는데 그래서 연방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1달러에 뉴욕시에 줬죠. 그래서 그 군인들 막사 같은 것도 아직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여기는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원으로 개발이 됐으니까. 그게 그 1달러에 팔 때 조건이었죠. 그래서 그 공원으로 개발이 돼서 참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뭐 지키는 사람 조금 있다 그러는데 그 이상은 없죠. 그래서 여름에 가면 항상 여기는 빠글빠글하고 무슨 공연이 뭐 수백 개씩 열립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집 짓기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고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젊은 사람들은 데이트하러 많이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면 이쪽 끝에 있는 그 페리보트 옆에 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그 굴, 롱아일랜드에서 따온 굴 사먹는 것도 아주 추천합니다. 브루클린 보테니컬 가든은 브루클린 그 다운타운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있는데 지하철이 바로 닿습니다. 그곳으로. 근데 이제 특히 봄에는 그 벚꽃 축제 같은 거 할 때 참 아름다운데, 그리고 소개가 아주 크지는 않은데 원래 뉴욕은 뉴욕 보테니컬 가든이라는 게 브롱스에 있죠. 여기는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 아기자기한 중심이 바로 그 저펜 가든 일본 정원이라는 거는 좀 아쉽긴 한데, 일본에 온 것 같이 물속에 이렇게 그 일본 다리가 문이 쫙 서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산책하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또 바로 옆에 브루클린 뮤지엄이 있어서 그거 두 개를 묶어서 패키지로 가면 아주 좋은 그 반나절 혹은 하루 프로그램이죠. 저도 과거에 성인학교 어른들 가르칠 때 소풍으로 이것을 가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유의 신상입니다. 자유의 신상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아주 뉴욕의 상징과 같은 거죠. 프랑스에서 미국 독립을 기념해서 준 선물이죠. 그래서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지금은 밖에서만 그냥 보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건너가는 페리를 타려면 그 미리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고 신분도 등록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가야 돼서 좀 귀찮아서 잘 안 갑니다.
근데 보통 자유의 신상하고 이제 거기 이민사박물관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패키지 그 보트 타는 상품으로 팔거든요. 근데 뭐 뉴욕에 처음 오는 사람이라면 한번 그 발밑에라도 가서 사진을 찍어 보는 게, 그리고 어떤 날은 재수가 좋으면 저 왕관까지도 올라갑니다. 횃불은 못 가도 왕관까지는 가는데, 저희 가면 이제 브루클린, 퀸스, 저 멀리, 그 다음에 맨하탄, 그 다음에 반대쪽에 뉴저지까지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죠. 그거보다도 상징적으로 뉴욕에 왔다는 어떤 증명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자유의 신상. 다음에 가볼 만한 곳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뭐 한때 세계 최고의 빌딩으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고의 빌딩 자리를 차지했던 곳이죠. 지금은 뭐 계속 바뀌니까요. 지금 현재는 부르즈 칼리파지만 얼마 안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새로 짓고 있는 빌딩한테 자리를 넘겨줘야 되죠.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 역사만큼이나 스토리도 많습니다. 물론 약간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 2번 갈아타고 올라가야 되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뉴욕에 왔다 그러면 한번 가볼 만한 곳이죠. 그 뭐 역사가 바뀌면서 새로운 세계 최고의 빌딩들이 나오지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 당시에 지금같이 뭐 하이텍 기술이 사용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손으로 진 거니까요. 그런 상징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튼튼하죠. 비행기가 날아와서 부딪히기도 했는데 멀쩡했다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도 있죠. 그리고 타임스퀘어는 뭐 가기 싫어도 안 갈 수가 없는 곳이죠. 뉴욕에 오면 걸어 다니다 보면 저절로 도달하는 곳. 타임스퀘어 중요한 그 부분은 차가 안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보행자들의 천국이죠. 근데 뭐 너무 사람이 많아서 항상 빠글거리긴 하는데, 하여간 이 타임스퀘어에서부터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타임스퀘어는 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나가도 볼 게 많죠, 항상. 그리고 뭐 옆에 디즈니 스토어니 뭐 이런 것들 스토어만 들려도 반나절은 갑니다. 그리고 가끔 저 전광판에 뭐 삼성이나 LG 같은 거 뜨면 또 반갑기도 하고, 요새는 이 지금 사진에 나오는 반대쪽 전광판에 맨날 신화사 통신만 떠가지고 뭐 돈만 내면 누구든지 해주니까요. 신화사 통신만 떠갖고 좀 짜증이 나긴 하는데, 타임스퀘어는 참 재밌는 곳입니다. 낮에 가도 재밌고 밤에 가도 재밌고, 그리고 여기 가면 저는 꼭 그 주니어스 치즈케이크 마켓에 가서 치즈케이크 한 조각 사 먹죠. 여기 조금 위에 옆골목이고, 그리고 그 메리엇 호텔 그 옥상에 있는 뷔페를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놀기가 좋은 곳이고 항상 분위기가 활기차고, 더 좋은 거는 뉴욕의 이 타임스퀘어 이런 데 가면 뭐 소매치기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소매치기가 거의 없죠. 뭐 당했던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왜? 경찰들도 많이 깔려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뉴욕에서는 하여간 그렇게 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라인 파크인데, 하이라인 파크는 그 원래 버려진 그 철도가 다니던 길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공원으로 그대로 그냥 철도 놔두고, 보통 이제 한 2층 높이 정도에 건설된 철도였는데, 그쪽이 옛날엔 버려진 땅이었는데 개발이 되면서 또 하이라인 파크에 들어오면서 주택단지로 그 근처가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가면서 그 풀들, 뭐 꽃들 이런 걸 많이 심어 놓고, 또 앉을 수 있는 거, 쉴 수 있는 거, 뭐 발을 닦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세계 공원사의 획기적인 그 장소가 된 곳이죠. 그래갖고 정말 천천히 걸으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이 위에서는 먹는 거나 그런 거는 뭐 살 수가 없지만 바로 밑에 내려가면 너무 많습니다. 뭐 각종 먹을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참
재밌게 천천히 걸으면서 요새 연결이 길게 돼갖고 저기 42가까지 돼 있나요? 그 도중에 또 뭐 첼시 마켓 이런 데 들려볼 수 있고 그래서 천천히 걸어가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 오면 꼭 가야 되는 곳 그것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9.11 메모리얼 뉴욕 그러면 아주 뉴욕에서 사고 난 유명한 사건이죠. 9.11 때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이 폭포를 만들었죠. 그래서 폭포 뭐 분수라고 얘기하는데 떨어지는 분수. 근데 그 위에 또 보면 사람들 이름이 쫙 새겨져 있고 죽은 사람들 그리고 매년 그 앞에서 그 죽은 사람 3,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이름을 다 부르죠. 매년 부르죠. 그리고 이제는 그 프리덤 타워가 그 한쪽 자리에 새로 생겼고 또 바로 앞에는 9.11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너졌던 그 자리라든가 그 건물 잔해라든가 또 그때 싸웠던 소방관, 경찰관들의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잘 그 뮤지엄으로 꾸며놨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 장사를 잘하는 게 비극도 결국은 그 돈벌이로 전환을 시키는 탁월한 재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뮤지엄에 가면 제일 인상 깊은 거는 소방관이 자기 그 중고 오토바이를 사다가 고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죽었죠.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갖다가 그 나머지 동료 소방관들이 깨끗하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죽은 소방관한테 증정을 해가지고 헌정해가지고 그게 거기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처절했는지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저는 뭐 9.11을 직접 뉴욕에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아들 학교가 바로 그 트윈타워 앞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에게는 그냥 뭐 하나의 추억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때야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 어디서 뭐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음은 락커펠러 센터입니다. 락커펠러 센터, 한국에서는 록펠러 센터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락커펠러 센터는 저기 세인 빈센트인가요? 아니 뉴욕 대교구 성당, 그러니까 명동 성당 같은 거죠. 뉴욕으로 말하면 그 바로 앞에 있죠. 그래서 길게 들어가면서 특히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그 장식이 유명한데 매년 바뀌지도 않고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 자체가 그 어디서 오느냐 뭐 그것까지 화제가 되곤 하는데 또 트리 점등식 할 때 그리고 그것 때도 뭐 생방송으로 중계를 하고 그리고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나 홀로 집에 홈얼런 그 영화에서 그 스케이트 타는 장면이 나와서 아주 유명하죠. 실제로 스케이트 탑니다. 거기서 빈손으로 가도 스케이트도 빌려주고 또 여름에 가면 그 스케이트 타는 그 자리에서 바가 열리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많이 그곳을 찾죠. 그래서 락커펠러 센터 또 락커펠러 센터 꼭대기에 올라가 볼 수도 있죠. 그 꼭대기 물론 표를 사고 예약을 해야 됩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는 뭐 누구 얘기로는 비공식적인 직계로 영화 출연이 100편도 넘는다 그럽니다. 물론 그 할리우드 스타일 영화만 얘기하는 거고 독립영화까지 하면 뭐 1000편도 넘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는 맨하탄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로어 맨하탄이 한눈에 보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바로 밑에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위에 걸어서 이 대서양을 건너는 거죠. 여기는 강이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이 브루클린 브릿지를 건너면 이제 브루클린 쪽에는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나 무슨 피자 가게 이런 것들이 있고 맨하탄 쪽에는 이제 시리홀 그 시청을 비롯해서 이제 그쪽 차이나타운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뉴욕에 온 사람들이라면
꼭 한 번은 걸어서 건너가는 곳입니다. 뭐 비 오는 날도 여긴 사람이 많습니다. 걸어서 건너려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 첼시 마켓 인기가 아주 말도 못하게 크죠. 첼시 마켓이 거기도 뭐 역시 버려진 공장 부지였는데 그 이제 먹을 것, 놀 것 뭐 이런 걸로 개발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죠. 그래서 첼시 마켓 참 뭐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뭐 특별히 가보고 한 번, 두 번은 가고 마는 곳인데 또 젊은 사람들은 또 모이기 좋으니까 여기가 그 그룹 모임을 할 때 많이 가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또 뭐 특별한 수제 맥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팔고 그런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그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 바로 피프스 애비뉴 뉴욕이죠. 그래서 오직한 뭐 피프스 애비뉴라는 삭스 백화점의 이름까지 거기서 나왔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뭐 티파니 본점도 여기 있고 바로 그 티파니 본점 때문에 만들어진 영화가 티파니에서 아침을 뭐 그런 영화도 거기서 나온 계기가 됐고요. 요새 뭐 티파니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있죠. 근데 본점에 올라가서 그 아주 고급 제품들 한 번씩 손에 껴보고 뭐 한 20만 불, 30만 불짜리 반지 손에 껴보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은제품만 가서 괜히 구경하죠. 은제품 구경하려면 뭐 거기까지 갈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버드 오브 굿맨 백화점, 남자 백화점과 여자 백화점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뉴욕에서 제일 비싼 그런 백화점이죠. 그리고 이제 옆골목으로는 무슨 뭐 샤넬이니 뭐 루이비통이니 이런 가게들이 쭉 있는데 여기는 뭐 저희 유럽의 그 유명한 쇼핑 스트리트처럼 줄 서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꼭 가봐야 될 곳, 피프스 애비뉴 한번 쭉 걸어가 봐야죠. 그리고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은 그 서울로 따지면 서울역입니다. 서울역 같은 곳인데 장식이나 이런 게 아주 멋있죠. 그리고 그 안에 그 음식점 같은 게 전통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기차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 간단하게 먹고 가고 그러던 것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대부분 남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100년이 넘은 기차역이니까 참 볼 것도 많고 뭐 뉴욕엔 기차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펜스테이션이라고. 거기는 주로 뉴저지에 건너가는 그 승객들이 타는 곳인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더 장거리를 가는 기차들이 출발하는 곳이면서 볼 게 많고 즐길 것들이 많은 곳이죠. 뉴욕에 왔으면 당연히 뭐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한 편 봐야죠. 그래서 뮤지컬이 뭐 영국의 피카딜리 그쪽하고 그다음에 브로드웨이가 본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영국이나 시카고에서 먼저 초연을 해갖고 그게 작품성 인정받고 뜨면 그다음에 이제 브로드웨이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대형 작품으로 탈바꿈하죠. 그래서 3대 작품 그래가지고 요새 뭐 인기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 디즈니에서 만든 어린이용 작품이고 그리고 만약에 뉴욕을 처음 찾는 분들이라면 저는 꼭 그 팬텀 오브 오페라 노래도 익숙하고 무대도 크고 아주 화려하죠. 그 작품을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팬텀 오브 오페라 그 작품의 별명이 뭐냐면 First Love입니다. 누구든지 다 뮤지컬을 시작할 때 입문으로 하는 첫 번째 작품이 바로 그거기 때문이죠. 지금 뭐 30년 이상 브로드웨이에서 하고 있는데 티켓도 다른 작품에 비해서 좀 싼 편이고 뭐 쿠폰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돼 갖고 이제 다 봤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오시는지 모르지만 글쎄요, 뭐 애들이 있지 않다면 라이온킹이나 으깨드 뭐 이런 거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이제 센트럴파크 여기 오는 사람들이라면 뭐 당연히 다 가는 거죠. 뭐 그 안에 주도 있고 타는 것도 있고
유명한 보트하우스 레스토랑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여름에는 뉴욕 필하모니 무료 콘서트가 여기서 열리고 또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콘서트도 열리고 그다음에 셰익스피어 인 더 파크 그 공연 셰익스피어 연극도 여기서 열리고 전용 극장까지 있습니다. 그 안에 아예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센트럴파크를 저도 끝에서 끝까지 가보진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가보긴 했어도 중간 정도까지 가보긴 하고 또 호수 뭐 한 바퀴 돌아본 일은 있어도 끝에서 끝까지 가본 일은 없는데 뭐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센트럴파크 그 웨스트 이스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가생의 길을 쭉 타고 가면서 박물관들이 쭉 있는데 그런 하여간 세계 최대의 도심 공원이죠. 그리고 여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도 미리 다 계획된 걸 심었어요. 여기는 원래 늪지였죠. 그거를 계획해가지고 만든 공원이니까 참 뉴욕시 한복판에 이렇게 큰 공원이 직사각형으로 딱 모양을 잡고 있다는 거 대단합니다. 그리고 더 그 재밌는 건 그 공원을 둘러싸고 가장 고급진 주택지들이 쫙 있다는 거, 뭐 그것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을 때 오면 뭐 썰매도 탈 수 있고 스케이트도 탈 수 있고 모든 그 영화에서 보던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센트럴파크입니다. 그리고 뭐 꼭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그 The Met, 그냥 The Met 그렇게 얘기하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는 이 오른쪽으로 가면 이집트에서 갖고 온 아예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실내에 딱 들어가 있는 신전이고 이 소장품이 어마어마합니다. 또 여긴 자랑이 뭐 전쟁에서 뺏어온 건 없고 다 돈 주고 사왔다. 뭐 이런 자랑을 갖고 있고 물론 아주 중세 이전에 유럽 작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유럽보다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미국이 강력한 국가로 떠오른 게 보통 1차 대전 이후로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가면 각종 그 유럽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 것도 있고 아프리카 것도 있고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집트가는 이집트 뮤지엄이나 아니면 독일의 그 베를린 뮤지엄만큼은 안 되지만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볼 것도 많고 또 최근에 만든 현대 미술관 섹션에 그 모마를 따라잡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죠. 그래서 사실 하루에 가기는 쉽지 않은 곳인데 뭐 이렇게 자기가 흥미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돌아보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입장료가 도네이션 제도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불, 2불만 내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권장 그 도네이션 25불 정도 내고 들어가도 전혀 손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티켓으로 제가 그 뉴요커만 하는 10곳을 올려놨었는데 거기에 보면 크로이스터 뮤지엄이 있죠. 그래서 같은 티켓이 아니라 이렇게 가슴에 꼽는 핀 같은 겁니다. 그걸 꽂고 크로이스터 뮤지엄에 가면 당일날 입장이 공짜죠. 그래서 오늘은 뉴욕에 오면 꼭 들려야 하는 곳 25곳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25곳이라 그래도 아주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하루에 4곳을 간다고 쳐도 그렇죠? 4, 6, 24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하면 일주일을 풀로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물론 여기 말고도 뉴욕에 볼 곳이 너무 많습니다. 뮤지엄만 해도 지금 이건 세 발의 피죠. 그리고 예를 들면 웨스트사이드에 있는 갤러리들 뭐 300개의 갤러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특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먹을 것도 뭐 여기뿐만 아니라 각 그 뉴욕의 포니 아일랜드에 가서 뭐 핫도그를 먹는다든가 유명한 것들이 너무 많죠. 거기서 태어난 것들. 그래서
뉴욕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다와 두 개의 강을 끼고 있는 섬들이기 때문에 섬과 섬을 연결하다 보면 스토리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달 살기, 심심하지 않고 한 달 살기, 또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 뉴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000로 한 달 살기, 그 뉴욕, 제가 그 동영상 올리는 게 있죠.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럼 오늘은 뉴욕에서 꼭 들려야 하는 25곳. 최소한 뉴욕은 일주일은 와야 겨우 보고 갈까 말까 하죠. 그래서 한번 뉴욕에 오시고, 뉴욕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오실 때,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여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약간 잠이 덜 깨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상태에서 녹화를 해서 조금 내용이 끊어졌다, 연결됐다 그런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